전 탱고픽 광고 듣기 괜찮으신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인내심 대단하신데. 인내심들이. 적응하셨나 봐요. 야 이거 이러라고 튼 광고가 아닌데 여러분 적응하시라고 튼 광고가 네.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조금 힘 좀 내세요 이제. 네. 자 그럼 광고도 참 이런 식으로 하나. 다양한 컨셉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를 괴롭히는 광고. 자, 여러분도 탱고픽으로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좀 살펴볼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포로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 참 가십니까? 저희 양가 갑니다. 아, 저희 집도 가고. 어디 처가도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광주 계시고요. 경기도 광주. 네, 처가는 서울에 계셔요. 아, 가까우시구나. 수도권이네요. 예, 멀리 가진 네.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저 명절 때는 더 이동하시긴 더 편하시겠다, 그죠? 서울에 차도 없고. 아, 그렇죠. 예. 네, 명절에.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차 없을 때 연휴 때 이럴 때 드라이브하면 참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막 저 어디 인사동 뭐 이런데 사실은 이제 혼자 가시나요? 당연하죠. 드라이브를? 혼자죠. 저는 항상 혼자죠. Always alone. 늘 그렇군요. 혼자입니다. 네. 저라도 옆에 앉을까요? 아니. 왜 그런 생각하시죠? 아, 저 뒤에 앉아야 되나요? 속도 좀 잘 지키십시오, 정도님. 어떤 속도? 속도와 신호. 왜요? 잘 지켜야죠. 어제 제가 교통. 뭔가 발견한 거 있죠. 어제? 네. 어제 그 우회전 같은 거 이제 새로 룰이 바뀌었기 뭔가 때문에 노란 색깔 딱지가 하나 왔더라고. 카메라. 네 항상 우리 신호와 속도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네.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권 맞아요. 팀장님도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예, 조심하겠습니다. 자 네. 뉴스 예. 가죠. 뭐 뉴스 삼하기 앞서서 그냥 몇 가지 이런 뉴스 관심 있으신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준비할까 말까 해서 오늘 댓글 반응 보고서 네. 어제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회장 연임 포기했고요. 네. BNK 지주회장으로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네. 임명이 됐어요. 빈대인? 예. 아, 원래 은행장 출신입니다. 부산은행장. 그분이 이제 빈대인 씨세요? 예. 네. 성함이 좀 성이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상세한 얘기를 준비를 하고 근데 뭐 그 누가 되든지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보시면 별로 관심 없으실 거고. 일단 준비해야 됐잖아요. 이 뉴스요? 네. 이 뉴스는 그냥 나왔길래. 단신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포항제철소가 135일 만에 완전 복구됐다. 뭐 이거 되게 좀 포항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일인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짧게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뉴스는 제이미 다이먼 얘기예요. 제이미 다이먼 요즘 뉴스 자주 나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근데 CEO가 어제 사실 미국 증시에 그렇게 뭐 중요한 지표들 이렇게 자잘한 거 몇 개 나왔는데 중요한 지표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인사들의 그 말 중심으로 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들을 보면은 이게 뭐 힘이 없어요. 중간에 조금 반등하려고 힘 한번 살짝 내보다가 내일 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야 그래도 한번 힘을 내볼까 이렇게 하다가 설인데 힘 내볼까 뭐 설인데 해가지고 설인데. 그 다우존스도 0.76% 빠졌고 나스닥은 조금 낙폭이 커요. 0.96%. S&P 500은 한 0.7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둔화가 일시적이다 이제. 예. 이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게 물가가 좀 진정된 건 유가 하락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잡는다고 중국의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건데 그래요. 이제 얼추 중국의 코로나도 좀 잡히는 모양새가 좀 되고 유가도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거는 좀 한시적일 거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중국 경기 둔화라는 혜택을 다소 내려간 유가의 혜택을 누렸다며 제이미 다이먼 본인 생각으로는 유가는 향후 10년간 올라갈 것이고 중국은 더 이상 물가 하락 요인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그나마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얘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다. 아니요. 미국 성장을 훼손하는 잘못된 공공정책. 대선 나오나?
잘못된 공공 정책? 예. 어? 이 아저씨는 매번 그 각 당에서 후보 영입하려고 네, 나래요. 후보 영입 일순위? 대상이거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성장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계속 우리는 다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막 아예 침체니까 이번 놀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노력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면 좀 눌러주고 내려가면 좀 올려주고 하는 게 이제 정책이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내려갈 때 이제 받쳐주는 힘이 이제 재정정책 쪽에서 나올 건데 이걸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에 좀 달려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해석을 좀 예.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SNS에서 그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현 해시드 리서치 대표가 SNS에 코멘트한 게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더니 1.5년의 시차를 두고 2021년 4분기부터 그 성장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더라. 그리고 정책 기조가 2021년 4분기부터 긴축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은 1.5년의 시차를 더하면 올해 2분기부터 성장과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표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좀 그렇겠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최근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책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돌아가도록 충분히 제약적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었고요. 뭐 지표들 몇 개 나온 거는 이거는 조금 클 수도 있겠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네. 부동산. 네. 요게 전월 대비 1.4% 감소했는데 네. 4개월 연속 줄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가 줄었어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예요. 이거를 작년 1년으로 보게 되면은 3%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3% 준 것도 아니네라고 하겠지만 그 연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였어요. 주택 착공 건수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이먼 회장이 자꾸 발언들이 좀 세지고 많아지고 조금 이제 정치적인 발언까지도 이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얘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방역 당국이 발열 진료소를 찾는 환자가 최고점 대비 94% 줄었다. 발열 환자라는 게 이제 코로나 환자죠? 네, 발열 네. 진료소. 네, 코로나 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중국 이거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는 중국도 이제 춘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연인원 약 21억 명 정도가 이동할 것이다. 네. 근데 21억 명 얘기하면 저는 그때 정 대표님 얘기했던 자꾸 생각나는데 야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권 팀장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막 그랬을 때 정 대표님이 왕복이다. 그렇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처가본가. 한 명이 3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3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좀 작년 대비로는 한 99.5% 거의 100% 네.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연인원이 저 이용하는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저 예전에 보면 그 엑스트라라고 그러나요? 그분들 뭐 연인원 10만 명 뭐 동원됐다 이제 이러면서 근데 결국 이제 그게 한 3,000명짜리 한 10번 찍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3만 명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그 도박하다가 수사 받으면은 뭐 수십억 대 도박 그러면 금방 되죠. 1,000만 원짜리 한 10판 하면 1억 되는 거고. 그거 이제 딱 걸렸을 때 그 판돈 있잖아. 네. 그 물어봐. 네. 몇 시부터 쳤죠? 딱 그러면 이제 또 순진하게 한 10시간 했죠. 한 판 도는데 몇 분이지? 3분 그러면 억대 도박 금방 됩니다. 네, 명절에 너무 친척들 모여가지고 과도한 도박하지 마시라는 네.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도 지난 2일에 정점을 찍고 17일에는 정점 대비 44%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었다 말만 하다가 이게 사실 2일에 정점에 갔을 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그때 이후에 지금 조금 나아지니까 사실은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대비 44% 줄었다는 거고 그 전국 병원 내 코로나 중증 환자 수가 이거는 5일에 최고치를 찍었었다. 아, 1월 5일? 예.
근데 17일은 최고치 대비 44%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급격한 감염 확산세 속에 이제 그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네.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오면서 다중시설이나 교통시설도 좀 붐비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엊그제 그 김프로님이 그 류허 중 부총리 다보스 포럼에서 만날 거다라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 부총리가 이번에 좀 그 스위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뭐 옐런 장관 만나서 뭔 얘기했냐 그랬더니 뭐 전문적이고 솔직한 얘기 많이 했었고 발전적이고 포괄적인 얘기했다. 뭐 별 얘기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관세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의 증시 상장 관련한 논의를 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강조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세계는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해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세계가 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있다고 느끼며 그들이 중국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에 중국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은 결코 계획 경제 모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 시진핑 3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고립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중국이 이제 다시 개혁 개방 접고 내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쌍순환 경제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들을 많이 연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한 거 자체가 전 세계가 중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네. 아니었을까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호 부총리죠. 시진핑의 친구죠, 친구인데 지난번 당직 인선에서 중앙위원인가요? 거기서 네.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관례적으로 이제 집으로 가시는. 네. 아마 집으로 가시기 전에 친구야 스위스 한번 갔다 온나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가서 듭니다. 스키 좀 타고 온나 이러면서. 그나저나 우리 지금 채팅창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그래, 어제 제가 요 아마 생방송에 오신 분 같아, 그죠? 근데 그 왜요? 얘기를 못 챙겼네. 그러니까 호루라기님이란 분이 어제 여기 오셔서 네. 우리 만나서 뭐 차례도 한잔 하고 싶으셨는데, 네, 연세가 좀 있으신. 근데 이제 생방송 중에 오셨어요. 근데 이 창 앞에서 이제 아마 뭐 이렇게 사인을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방송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끝나고 이렇게 뵈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생방송에 오셨다 우리 가신 모양이야. 우리 출입문이 예전에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는데 방음 때문에 출입문을 조금 이제 육중한 문으로 육중한 문으로 바꿔놓으니까 저걸 열어놔야 되겠다. 차라리.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개방을 해놔야 되겠어. 네. 저게 또 문이 무거워서 무거워. 한번 이렇게 밀어보고 안 밀리면 잠겨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비싼 거예요. 방음 때문에. 그러니까 밀면 열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참.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와주시면, 그리고 생방송에는 저희가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날 무렵이었어. 네.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달러 값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말은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한번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싶은 느낌이 확 들어요. 왼쪽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달러원 환율이고요. 오른쪽은 달러 인덱스예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야,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와, 1,442원. 와. 그때 뭐 1,500, 1,600원 얘기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뭐 112 찍었던 게 뭐 101, 102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속도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빠른 속도라고 해요. 이게 참 연준 인사들은 강성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그러고 있어요. 그 이제 뭐 기준금리 인상도 좀 둔화될 거고 이제 강달러도 이제 갈 만큼 갔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노동부가 뭐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니 이게 다 좀 낮은,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패드와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와치가 이제 뭐 이번에 FOMC에서 얼마 할 것 같냐 그랬더니 0.25에 대한 투표율이 96.4%까지 올라갔어요.
저건 뭐 100%네요. 그 전에는 반반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지난 중가에 한 75대 25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96.4 대 3.6으로 바뀌었고요.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난다는 거는 그 자금이 미국으로 이렇게 몰려가던 자금들이 밖으로 쭉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SCI 신흥시장 지수가 한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거의 저거 뭐 달러 인덱스만큼 저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서 뭘 봐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던 돈이 다시 이렇게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들이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올해 내내 외국인이 산 거잖아요. 예. 개인들이 팔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거 이제 위안화 환율하고 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위안화 환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그 중국 열연 가격을 잠깐 봤어요. 열연. 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게 위가 중국의 열연 가격이고 아, 빅파이낸스에서 출처 예. 아래가 포스코홀딩스 주가예요. 비슷하군요.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피크 그리는 지점들도 똑같고. 근데 끝에 보면 열연 가격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나오잖아요. 살아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열연 가격 살아나니까 포스코 주가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빅파이낸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식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네네. 주가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포스코 주가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아 근데 포스코는 왜 주가가 오르는 거지? 왜 내리는 거지? 포스코 실적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보실 건데 중국 열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뭐 중국에다 철강을 이렇게 많이 수출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같이 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여지없이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 있고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제가 어제 거자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 LG화학, LG생건,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S-오일, 네이버, 신한지주 이게 덴티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한 회사죠. 셀트리온, 삼성 SD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이런 회사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권가에서는 이런 섹터들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섹터들 중심으로 봐라. 이게 달러 환율이 좀 그러네요. 그 위안화가 더 이게 좀 강해지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1,1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재만 하나증권연구원의 전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기 이런 분 있네요. 뭐 현직입니다. 다음 달부터 열은 오른답니다. 페비디아 N북님. 이게 저 채팅창에 사실 우리 예전에는 사실 제가 그 케어를 못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반도체다 그러면 삼성전자, 네, 현직에 하이닉스 있는 이런 데 분들 현직에 있는 많으셨죠. 분들이 네. 많이 쳐주셨어요. 애널리스트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공장에서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 그런 것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달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게 뭐 3개월, 6개월 전망하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야, 오늘 가서 가격 올릴 것 같아. 그렇죠. 뭐 이런 거 느낌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는 게 금리 정점 찍고 내려오겠다 싶으면 채권 빨리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값 떨어지는 거는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지금 채권 사야 되겠다는 수요가 늘다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채권 수요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래서 이달 들어 이번 달 들으면 20일 됐다는 얘기죠. 전 세계 채권 발행 규모가 723조 원으로 같은 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야 금리 떨어진다 빨리 사야 된다. 그러니까 돈의 방향성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져요. 그게 디지털 돼가지고요. 네네. 그게 예전에는 그냥 일부 개인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모아서 갖고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채권만 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쫙 사버리거든. 예. 뭐 직장에서 정대리, 김대리 채권 안 샀어? 금리 3%안 보냐?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빨라요. 네, 한전채 금리 지금 3%대 내려왔어요. 옛날 6% 했죠. 5.99. 5.99. 그 3%대까지 내려왔으니까 5.99 잡으신 분들은 연수익률로 한 30% 이상 낮겠네. 그렇죠. 그래서 맛있었지. 네. 맛있었어. 그때 뭐 한전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